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 강의를 맡게 된 김동식 강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실무 부분에서와 교육 부분에서 데이터 관련, 데이터 분석,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 프로젝트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 프로젝트, 빅데이터 프로젝트, AI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했고요. 관련 빅데이터 관련 교육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전체적인 강의에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정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과정명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실무 과정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으로서 빅데이터 수집 부분입니다. 먼저 현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문가가 전하는 이런 빅데이터 개발 및 분석 실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회사 내에서 빅데이터 개발 및 분석 업무로 보직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교육입니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분석에 A부터 Z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빅데이터 수집, 적재 처리, 분석까지 프로젝트로 배우면서 관련 노하우를 습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학습 목표는 일단 지금 첫 단계니까 빅데이터 수집 관련 기술 제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고요. 데이터 요구사항 도출 및 유형별 분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어떤 데이터 수집,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분야 및 관련 분야를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상을 잡고 있고, 관련 자격증도 ADP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파일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과정 소개는 마치고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인트로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전체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것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어떤 유스 케이스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과거에서도 역시 현재도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것과 대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사용되는 각종 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2006, 7년 정도 모바일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2016년 알파고의 어떤 그런 획기적인 트렌드의 흐름으로 인해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이 전반적으로 다 대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통해서 다양한 직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기저에는 일단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그런 어떤 베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회사 내에서 이미 데이터를 활용한 많은 활동들, 경영 활동들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더욱더 빅데이터의 어떤 출현으로 인해서 저장 공간,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분석 기술, 그리고 분석에 대한 어떤 인력들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의사결정과 예측과 패턴 발견이라는 어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점차 분석에 대한 어떤 많은 기술들이 필요해지고, 현재 인력 시장에 있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에 의해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출연을 했고요. 과거에도 구조화된 데이터는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함께 어우르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단위를 보면 비트부터 우리가 최소 단위로 보지 않습니까? 또 데이터의 어떤 점차적인 이제 커짐에 따라서 표현 단위가 우리가 비트, 바이트, 그러니까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미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IoT의 발전과 모바일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비정형 데이터들이 급격하게 SNS도 마찬가지로 발달이 됨으로써 새로운 어떤 저장 장치와 이런 기술들이 필요로 해졌고, 그거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하둡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활용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BI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새로운 어떤 다양성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각 조직의 구성원에게 적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가 정보체계를 BI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 분야로 좀 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주로 바라보는 어떤 경영 실적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어떤 보고서 위주의 어떤 경영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활동까지도 확장이 돼가는 그런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필수적인 어떤 생존 요건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몇 가지 이제 예를 살펴보면, 고도화된 어떤 비즈니스에서 적시에 적합한 고객에게 제품을 바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례들, 그리고 우리가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하는 LTV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케팅 용어인데요. 필요로 하는 어떤 고객이 원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치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고, 언제 그 고객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객 생애 모델이라는, 고객 생애 가치 모델이라는 어떤 마케팅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고객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예측하고, 고객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어떤 분류를 도와주는 이런 데도 우리가 쓰고요. 아시다시피 AI 관련, 그죠? 인공지능, 머신러닝.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그죠? 경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성장하는, 그러니까 어떤 성능을 개선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머신에게 데이터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그런 분야도 역시 데이터 사이언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통계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 어떤 기법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회계라든가 분류, 예측 이런 것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데이터 사이언스고요. 사례로 이제 사전에 어떤 이상거래라든가 사기거래들 이런 것들도 예측하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또한 비전형 데이터들은 주로 텍스트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SNS라든가 오피니언 마인, 오피니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트렌드를 주도한다라는 거죠. 정치에서도 역시 이런 호감도라든가 사람에 대한 어떤 대선 주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호감도라든가 뭐 댓글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다 보면 충분히 대선 예측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감성 분석이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결국 이런 원천 데이터로부터 숨겨져 있는 패턴을 발견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머신러닝 원리와 여러 다양한 알고리즘 그리고 툴들을 같이 함께 쓰는 그런 학문 분야다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의사결정과 예측에 관련된 것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바스켓볼 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전략과 어떤 그런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모델이 있는데 경기 결과라든가 전략, 팀의 전략을 이제 추적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농구에서도 역시. 다양한 파라미터들, 이런 파라미터를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패스 성공률, 볼의 평균 어떤 패스 시간들, 속도, 서세스 프람 바스켓, 그러니까 이제 잘 되어 있는 어떤 바스켓의 스피드와 속도를 예측하고요. 뭐 전문 영역인데 섀도우잉이라는 농구 용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통계를 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선수 하나하나 또 이제 전체 구성원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어떤 측면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경기에 승리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온라인 쇼핑, 아마존이라든가 한국으로는 이제 쿠팡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많은 고객들을 지니고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구매 내역이죠. 고객들의 구매 내역들에 어마어마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는 결국 고객이 이 사이트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성별이라든가 이런 위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모그래픽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과거에 어디를 주로 어떤 구매 내역과 어떤 사이트,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저장하고 있을 것입니다.